국회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전화 녹취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함부로 전화 통화를 녹음해서 나쁘게 활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겠죠. 찬반 양론이 치열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일단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지금은 통화나 대화를 할 때 제3자, 즉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지만 이 개정안을 보면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이 인격권을 꼽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음성권인데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이 음성권이 속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자체를 막자는 취지군요. 취지는 뭐 좋습니다만 전화 녹취가 범죄 수사라든지 저희 같은 언론 보도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를 처벌할 때 대부분의 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거대 권력과 맞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 제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습니다만 사회적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갑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아예 지난달 직원들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이 목걸이 신분증을 지급을 했는데요. 폭언에 시달리는 영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 이 간호사나 상담원, 또 캐디 등 비슷한 직종에선 녹음이 자기 방어책으로 쓰입니다.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는 어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뭐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처럼 통화 중 녹음이 합법입니다. 미국은 13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나머지 주는 합법입니다. 프랑스는 녹음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언론 보도와 같이 공익 차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상대방의 동의 말고는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들이 굉장히 일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음성권이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호받아야 될 음성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더 정밀하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입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가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64%가 통화 녹음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익 목적 같은 긍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5년 전에도 통화 녹음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권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